예, 하여튼 오늘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 환경을 바꾸면 학생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도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가능성을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는 학교, 이런 학교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노력들이 현장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학교를 좀 취재를 했습니다. 아, 이런 시간 너무 좋아요. 예, 이거 현장을 봐야지 또 이야기할 게 네, 많지 많이 않습니까? 좀 취재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 보면서 네.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겉보기엔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학교. 계단과 복도, 화장실 외벽 등 학교 내부를 알록달록한 색으로 칠하고 설화 속 이야기를 벽화로 그려넣었을 뿐인데요. 학교가 달라지자 가장 먼저 아이들이 변화했습니다. 학교 올 때 그림이 있으면 어때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만약에 그림이 없어지면 어떨까? 학교 떠날 거예요. 다른 학교로 갈 거야? 네. 아무 색 없는 하얀색 벽보다는 이제 좀 알록달록하고 파란색 하니까 좀 더 생기가 돋고 공부하는 데니까 좀 지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벽화가 있으니까 그나마 덜 지루해질 수 있고 좀 이제 공부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계단을 오를 때 힘든 게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냥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뒤에 배경이 그러네요. 너무 좋으니까 아이가 참 돋보인다는 느낌이 드네요. 벽화 시공 후 뇌기능 변화와 감성지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이전에 비해 주의력과 집중력 수치는 상승한 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감소했습니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 공격적인 성격이 줄었다는 답변, 선후배 간의 싸움이 줄어들었다는 답변까지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과거 실험으로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빨간 방과 파란 방을 설치해두고 20분이 지나면 알아서 나오게 한 건데요. 빨간 방에 들어간 실험자들은 20분도 채 되지 않아 밖으로 나온 반면 파란 방에 들어간 실험자들은 평균 24분이 지나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색에 따라 심리와 생각이 변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과목별로 색을 매칭한 봉화중학교의 경우 언어 수업 교실은 주황색으로 인문사회 교실은 연두색으로 구분지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의 첫걸음, 색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상천초등학교로 가볼까요? 이 학교의 중앙현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과 사뭇 다른데요. 이거 뭐야? 어디야, 여기가? 저도 이제 꿈담 사업의 일환으로 아, 저기가요? 교무실 바꾼 겁니다. 저희가 교장실입니다. 교장실이에요? 외부인과 선생님만 드나들어 학생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웠던 중앙현관. 이전의 모습인가 봐요. 이곳을 공용 공간으로 바꾸자 소통의 장이 되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장실이라면서요? 교장실 앞에 교장선생님도 이렇게 새도 키우시고 그러더라고요. 특이하게도 중앙현관 입구에 교장실이 자리했는데요. 굳게 닫혀있던 교장실을 통유리로 개방한 겁니다. 우와, 대단하시다. 교장실뿐만이 아닙니다. 교무실, 행정실 또한 통유리로 개방하면서 시각적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하는지 다 보이네.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는 조금 이제 전부 다 서로 볼 수 있으니까 서로 부끄러운 그래서 조금 시선을 피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막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도 어떤 협력의 일이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통하면서 업무를 협조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더 친밀해졌다는데요. 기사 하나씩 써오기.
어떤 기사를 쓰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가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진을 치고 있네, 지금. 쉬는 시간에 지금. 학생 휴게소네요. 이야, 이거. 옛날에는 중앙공간이 되게 어두워서 그리고 막혀 있어서 애들이 궁금해하고 애들이 무서워해서 별로 안 왔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게 다 뚫려 있고 환하게 보이니까 애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랑 밖에서도 인사할 수 있었어요. 공간이 달라지면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래서 전체 학교가 밝아진 듯한 느낌? 개방적인 느낌? 교장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가서 또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훨씬 아이들의 학교 폭력 같은 것들이 작은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지고 변화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의 변화,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예. 변화된 학교 모습 다들 보셨는데, 이거 완전히 다르네요, 이제. 어우, 진짜 저렇게 열려있고, 색깔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같았어요, 지금요. 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저기 어디 하면서 지켜봤어요, 그렇죠. 제가. 네. 우리 그 강사빈 학생, 실제 학교 변한 모습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나왔던 상천초등학교 예. 저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어. 일단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던 게 먼저 보이는 게 교장 선생님이 약간 권위를 이제 버리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원래 우리 학교 교장실 가면 딱 앞에 명패 딱 있고 나 앞에 그 우리 어떻게 뭐 대기업 중역들이 쓴다는 그 소파들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딱 말씀을 딱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딱 아까 이제 VCR에서도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교장 선생님도 권위를 버리시고 그다음 이제 교무실 자체가 통유리로 만든 거 신기합니다. 신선하죠? 네. 근데 좀 저렇게 뭐 통유리로 돼 있는 거는 조금 초등학생한테는 교실을 통유리로 해놓으면 학생들이 자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싫은 아니라 거죠, 이제 이제. 학생들은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교사들의 어떻게 보면 자료들 되게 민감하잖아요. 성적 자료, 뭐 시험 자료 이런 게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저게 과연 중고등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배성호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비단 이렇게 이걸 열관열구의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은 다양성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부분 초등학교를 가보게 되면 재밌는 게 초, 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인데 제일 앞에 현관에 딱 들어갔을 때 역대 교장 선생님들의 심지어 일제 강점기 당시에 교장 선생님들까지 맞아요. 쫙 있죠, 등장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늘 학교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 현관을 누구를 맞이하고 그리고 요즘도 드물지만 중앙현관 학생 출입 금지라는 게 또 있는 학교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좀 이런 과정들 그래서 좀 다양한 상상력들이 펼쳐지는 과정으로서 저는 이 사례를 재밌게 봤습니다. 예. 김정님 네. 건축가님 상천초등학교 그 중앙복도 설계를 하셨죠? 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총괄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같이 진행했던 같이 진행된 일이고, 건가요? 네, 혹시 그 제가 실제로 저 숨은 학교를 이야기는 가보기도 좀 했습니다.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렇게 투명하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 저게 보통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세요. 근데 사실 그게 전 질문을 드려요. 정말 불편한 걸까요? 아니면 낯선 걸까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낯선 거라면 어떤 것이든지 시행을 하다 보면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점만 있는 건 없거든요. 단점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중요한 가치로 볼 것이냐인데 저렇게 개방해 놓으면 1차적으로는 좋은 게 사람들이 일단은 좀 거리낌이 없어져요. 서로. 아무래도 시각적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눈에 보이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아무래도 더 많이 알게 되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물론 학교가 뭐 심리적인 공간이고 뭐 멘탈적인 그런 걸 나누는 공간인데 저는 매우 그 피지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육체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결국 몸을 거기서 쓰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벽에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들은 다 보면 감상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만큼 면적이 넓은 곳이 사실 바닥이라는 거죠. 근데
근데 바닥을 보았을 때 우리가 벽을 발을 붙여서 걸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바닥이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에너지 말씀드렸는데 학교라는 거 안을 보았을 때 저는 거기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립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립감? 네. 눈으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더하기 뭐가 있으면 그립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느끼고 뭐 행동하고. 아, 그렇구나. 사실 말씀이 너무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 나누려고 이제 대화를 좀 했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그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그 해외에 특히 지어지는 학교들을 보면은 다 공간들이 다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국제학교 그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낙서를 할 수 있어요. 이곳이 무엇입니까? 예, 여기가 실제로 그 낙서방 같이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네, 그러면서 애들은 낙서 저기다 매번 몇 시간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저기다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립감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든 게 사실 물리적인 그 공간을 그냥 물리적인 거 내지는 아까 벽화도 좋지만 바라만 보는 그렇죠. 게 아니라. 그 벽화를 전문가가 그려준 게 아니라 애들이 사실은 창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꼭 이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애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먼저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봐서는 사용자한테 많이 다가올 수 있는 그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맞습니다. 이 몸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꼭 헤아려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너무 머리를 쓰고 머리를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쪽에 집중되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교육이.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학교 교실이나 복도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학생들이 참여해서 바꿔보고 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삼양초등학교는 그게 이제 좀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학교들은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좀 환경 변화를 할 수 있나요? 조금 아까 강사만 학생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는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바뀌면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초등학교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변화하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또 환경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학교 공간 혁신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그 마침표를 보려면 고등학교를 봐야 돼요. 네, 고등학교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학생들이 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여전히 남는다라고 봐집니다. 데이비라고 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네. 데이비라는 그 벽이 있는 상황 속에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간을 이렇게 탁 열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걸 만들면 공부를 언제 하냐라고 바로 전화 와요. 바로 전화 옵니다. 네. 이거 애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전화 와요. 그렇죠. 이게 진짜 대입이란 벽이 너무 거대한 거죠. 네. 그 벽을 넘는 공간을 창출한다는 게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냥 그 제한된 그런 환경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이렇게 시도해보는 건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공간들도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서 너무 큰 볼륨으로 가져가면 이게 어려워져요, 사실. 근데 학교마다 다 환경이 틀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그 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가 지금 없느냐. 예를 들어서 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바꾼 학교가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학교가 있고 민원은 어떻게 처리한대요? 네, 그 실제로 그 민원 처리를 엄청나게 교장 선생님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케이스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아까 우리 케이스에서 봤던 것처럼 교무실 열었던 것처럼 교장 선생님의 그 의지가 고등학교는 거의 7, 8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교장님이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좀 학교에서 그래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환경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경험한 게 있으면 쉽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면요. 진짜 교실에 소파 하나 갖다 놨는데 교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국의 선생님들이 요새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뭐 학급 환경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교사가 예전에는 다 결제를 했었다면 뭐
그 에듀파인에 올려서 했었다면 최근에는 그걸 학생들 회의를 해요. 우리 교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형식적 회의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그 공간을 바꿔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 공간에 소파 하나를 딱 놔두고 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가요? 그러면 요거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은 이제 좀 그 소파가 되게 환영받는 이유가 좀 쉬고 싶다. 아, 쉬고 싶다. 그래서 좀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우리 건축가 선생님께서 같이 이렇게 하셨던 거에 보면 다락방에 있는 교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침대 뭐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공간들에 대한 욕구들이 지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빈 학생은 어떤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서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너무 책상만 딱 있고 책장이 딱 있으니까 야 여기서는 책 읽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다고 느낄 정도. 그렇죠. 근데 어린이 도서관들을 가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계단 막 있고 나 여기서 약간 누워서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없이 너무나 우리는 왜 책은 계속 앉아서만 봐야 되는지. 네, 그런.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계단도 있고 한 게 입체 공간이잖아요. 이 입체 공간이 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정인 건축가님. 네. 저도 이제 설계할 때 입체적 공간에 대한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입체적 공간 안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사고가 좀 입체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공간에 있을 때 입체적이라는 얘기는 저 아래쪽도 보이고 위쪽도 보이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어떤 시각적 접촉과 이 뇌를 자극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런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편혜문 선생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몸과 이 정신이 따로가 아니라는 건 저희가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입체적으로 움직여보면 확실히 생각도 입체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공간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 사시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평면적인 XY축으로만 움직여요. Z축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눈높이에서 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책상에 올라서 보라 그래요. 맞아요. 다른 높이에서 사물을 바라봐라. 다른 높이에서 저 다른 높이에 있는 친구들하고 눈도 맞춰보고 기존에 자기가 늘 봤던 사물들도 다른 눈높이에서 한번 봐보고 그런 게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물을 바라보는데 저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예. 작은 환경의 변화인데 네. 생각의 틀이 바뀔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다른 관점으로 전환해서 봐보는 거죠, 사물을. 어제 지금 공간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항상 이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진짜 꼭 하나씩은 뭔가 좀 얻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3월 신학기 시작됐잖아요.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전문가분들 아니십니까? 자, 선생님들이 지금 교실을 꾸며야 됩니다. 또 학생들도 교실을 꾸며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그런 시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환경을 예쁘게 이제 꾸민다고 하는데 그 공간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선생님 좀 팁 좀 같이 공유해 주시죠. 그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지금 8년째 같이 데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커다란 곰인형이에요. 근데 곰인형 한 마리가 마치 제 마스코트처럼 나 혼자 교실 산다에 제일 나오는 그 뒤에, 곰. 예, 그런 곰인데 근데 그 곰이 약간 순환도 좀 당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뭐 같이 지내다 보면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서로 색깔이 많이 때가 근데 또 이렇게 잘 관리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벌써 8년째 같이 다니는데 어떨 땐 곰돌이를 뭐 토닥토닥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그 마음의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 곰돌이가 있고 나서 되게 분위기가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학교라는 공간에서 좀 그 공간에 가면 우리 반에는 이제 곰돌이가 오히려 저보다 더 아이들이 반가워하더라고요. 곰돌이 이렇게 기대서 잘 수도 있나요? 규모가 좀 커서 저희 소파도 있으니까 곰돌이 옆에 기대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맞고 다니지는 않나요? 곰돌이가 가끔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밝아지는 거죠. 해소를 예. 건축가 선생님이 전문 팁을 한번 좀 주신다면. 전문적이진 않지만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저도 사실 그 소파 나봇이란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만 공간 속에 이렇게 놓여도 이 공간 안에 기류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혹시 조금 비용적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권장드리고 싶은 게 책상을 좀 다른 높이의 책상,
다른 모양의 의자를 몇 개라도 좀 둬서 지금은 아마 대부분이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자유롭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좀 수업을 해보게. 어떤 친구들은 나 오늘 지금 졸려 그러면 좀 서서 수업을 받아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같은 의자들이 있으면 좀 쌓아서 거기 올라가 앉을 수도 있고, 이런 조금 자율적인 것들을 조금 허용해 주셔보면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나 좀 관찰해 보시고 그러면은 그거 갖고 또 한번 같이 아이들하고 얘기도 나눠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아주 좋네요. 싶습니다. 네. 좋아요. 다른 책걸상, 네. 곰, 소파 뭐 이런 거 어떤 사례 중에서 요거 괜찮다고 주세요. 저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공간을 바로 바꾸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수 맞아요. 있어요. 그건 사실은. 예산도 그렇고 그렇죠. 시간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공간 자체를 바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공간을 정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이 국어사회 같다는 건 뭐냐면요. 그 공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내가 이름을 제대로 명명해야 그다음에 그 공간이 다양한 공간으로서 그다음에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서관 너무나도 좋은 얘기를 한 게 해외는 도서관을 지금 라이브러리라고 안 합니다. 러닝 센터라고 해요. 있는 거예요? 예, 아니요. 아니, 러닝 배우는 거. 러닝. 예, 러닝 센터요?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관점이냐면 라이브러리라 그러면 내가 참고 문헌을 찾으러 가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참고 문헌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러닝 센터라고 하면은 그곳은 내가 학습하러 가는 곳이에요. 그러네.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곳도 있고 둘이 얘기나 할 수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세미나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해외 가보면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심지어는 노래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일단은 그 명패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네. 박성철이라는 명패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학교 1학년 일반이라고 하지 마시고 맞아. 그 학교 공간은 내가 뭐라고 부를지를 애들이랑 같이 논의하셔서 해서. 이름을 먼저 정의를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조용히 떼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편의면 선생님이 이게 지금 신학기에 지금 딱 출발하잖아요. 아까 그립감. 저희 오늘 이게 아주 꽂혔어요. 네. 뭐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아이고, 저한테 이렇게 큰 부담을. 하나만 딱 좀 알려주세요. 교실에 뭐 하나 이렇게 묻 수 있도록 지금 신학기 3월 출발했잖아요. 지금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모르면 그립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안에다가 어떤 걸 넣어가지고 어떤 것을 바깥에 있는 걸 넣고 뭐 설치하고 어떤 인테리어를 공사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을 그렇게 아이들이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네. 허용하는 선생님의 마음. 그게 없으면은 그런 것들을 아무리 들여놔도 우리는 뭐냐면 그거 왜 만지는데? 거기 왜 올라가지? 계속 이렇게 공을 된다는. 때릴 수 있는 허용하는 마음. 허용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진짜 좋은 팁을 얻었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오늘 그 학교 공간을 바꾸면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느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학교 공간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 또 잠재력까지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같이 찾아본 것 같습니다. 또 그 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개념적인 규정부터 새로운 어떤 시도들이 작게 우리 학교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학교 공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바뀌면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그걸 사용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예 모르신 거예요? 네.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반영하는 개념이 바로 사용자 참여 디자인. 융통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이 그렇게 느꼈느냐라는 거죠. 사용자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공간만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죽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